강경희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7월 15일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문자 익십으로. 이런 단어는 좀 안 썼. 읽고 나서 그냥 답변 안 했다 이렇게 좀 늘려 써도 되고, 또 좋은 걸 쓰면 안 됩니까? 이게 뭐야 익십으로. 진흙탕 진흙 싸움 벌이는 새 대선 출마 수준의 민주당 대표직 출마 연설로 중도 겨냥한 정치 신제품 출시. 정부 여당 이익이 느끼고는 있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요즘 참 바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다른 면으로 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좋은 비전도 제시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급한 모양입니다. 4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면 당대표를 되려고 하는가 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언하건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이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의 올록이라고 했다. 먹사이즘은 젊은 사람들이 귀차니즘, 먹고 사니즘 하는 식으로 영어식 이즘을 붙여 쓰는 말을 변형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을 장악해 대표적 경선은 하나만 하고 출마 선언도 역시 행위에 가깝다. 그런데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잘 준비된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재명의 정치 신제품 출시장으로 만들었다. 먹사이즘은 얼핏 유치해 보이는 의지만 메시지는 1992년 빌 클린턴 민주당 후배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에서 착안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는 공산 진영과의 냉전에서 승리한 것을 최대치적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46세 젊은 민주당 후보를 클린턴은 경기 침체 상황을 활용해 경제 구호로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미 30년이 지났는데도 전세계 선거판에서 가장 강력한 금가옥조의 구호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상도의 은은 무시하고 돈 되는 건 불량 상품도 다 파는 잡상이처럼 표되는 건 뭐든 주장하는 정치인의 이미지였다. 성남시장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형편이나 나은데 생뚱맞게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정치쇼를 했다. 온갖 무상 시리즈를 주장하는 선심성 돈풀기를 기본소득으로 포장했다. 대선 때는 이재명은 씹는 겁니다 라며 탈모급여 같은 공약을 주장했다. 석 달 전 총선에서 대파를 흔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했다. 넉 달 전에는 왜 중국을 직접 때려요? 그냥 쎄쎄 대만해도 쎄쎄 이러면 되지. 중국과 되면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라고 했다. 개딸 지지층을 제외하고 상식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국가 대사를 맡기기에 가볍고 종잡을 수 없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 대표직 출마 연설은 달랐다. 30분 연설이 진지했다. 대선 출마 연설로 써도 될 만큼 미래지향적이었다. 주위에 매우 영리한 이재명 대선팀이 가동되면서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렇게 우리 강경인 논설이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연설은 이런 식이었다. 지난주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 여당을 누리고 좌파 연대가 승리했다. 국민들이 진보나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다.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다.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이즘의 핵심이다. 성장의 회복.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 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됐습니다. 기초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이즘의 핵심이다. 그런데 성장 회복시키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한테 하지 말고 정치인들, 특히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장회복, 지속성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국가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중대재해법 같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살률이 있는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특권, 정치인들의 행태, 여기에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특권을 포기를 공약으로 걸어놓고 22대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랬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영향력 있는 신문이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는 정치인들의 특권입니다. 정치인들의. 요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겠다고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물이 흐려지고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지지가 않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따라서 하는 거죠. 그 행태를 보니까 전번에 그 11대 4월 11일 날 22대 총선에 나온 국회의원들 30%가 전과자들이죠. 그 다음에 병력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다수였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모습은 22대 문 열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판을 누가 깔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장기표 선생이 22대 총선 되기 전에 한 1년을 거듭을 주장했잖아요. 한 사람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우리 강경희 논설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한번 글을 이건 정말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욕심 부리는 것은 신문에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좁혀가지고 국회를 봐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대한민국의 중간층의 정도의 그 급여를 지불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직을 수행하면서 받은 급여를 전부 다 내놓고 나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반국가적인 발언이나 반국민 정서적인 발언을 반성 없이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은 언제든지 국회의원 배지를 띄게 하겠다. 이러한 정말로 국민들이 모범으로 삼고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에 선량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게 만들겠다. 이런 운동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187개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을 버리면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좀 격조 있게 품위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준비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못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깨끗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말쯤 되면은 뭘 배우러 외국에 AU를 갑니까? 국내에서도 충분하게 예전에 직접 가서 들어야만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몰라도 여러 가지 요즘은 어디서든지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헌신하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대정부 질문하거나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이 저게 바로 그 반국가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면책특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는 국가 그냥 기본적인 조직,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 조직을 갖다가 다 그냥 뭐 완전히 이게 뭐 박살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고치면은 멋있는 정치인들이 탄생할 겁니다. 진짜로 멋있는 정치인들. 능력은 있지만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정치인으로 탄생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굴레를 벗어 던지고 진짜 멋있는 정치인들이 그 정치권 안에서도 리더가 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치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논설위원들이나 고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멋있는 글 끊임없이 좀 써서 국민들의 시각을 좋은 쪽으로 좀 교정시켜주고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은 이 멋있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글을 쓰시는 분들, 대학에서 강의하는 분들, 예비군 훈련 받고 왔다고 학생들한테 감점이나 주는 이런 교수들 말고 이런 교수들 뭐 어떻게 정리가 됐나? 궁금합니다. 좀 멋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식인들이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